계십니다. 2부 시작합니다. 종목에 대한 접수 받고 있는데요.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즈아즈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종목에 대한 내용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 등을 자세히 남겨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아즈아즈 게시판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계속해서 전재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한전기술, 한전기술 문의가 막 들어와 있네요. 한전기술입니다.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요즘 원자력 발전 테마가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죠. 네, 국권 때문에 아마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79,000원에 잡으셨네요. 네, 30% 비중입니다. 사신 가격에서 한 1,000원 정도 내려왔는데, 자, 이 종목이 지금 당장 이제 치고 나갈 것이냐, 그 부분인데요. 단기 매도가를 여쭤봐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한전기술은 내년도 초반에 이제 핀란드 건의 원전 수주 건에 이제 큰 게 있죠. 네,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지금 역시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잠깐 얼핏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즘은 가스가 테마로 떠오르고 있고요. 가스를 주력으로 해서 발전을 하는 LNG 복합 화력 발전소 테마주들 있죠. 이런 쪽들이 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사실 이 원전 테마와 관련된 이 한전기술과 같은 종목들은요, 좀 그런 면에서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혜일가스를 개발하면서 가스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 LNG 가스를 원료로 해서 발전을 하는 LNG 화력 발전 가능 종목들 있죠. 네, 그런 종목들이 뜹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뜨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자력 테마는 앞으로 물론 테마가 되겠지만 지금 당장 태양광이나 원자력 테마는 아무래도 LNG 건이나 이 셰일가스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크게 변화는 좀 없을 것 같고 좀 기다림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한전기술 30% 비중이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예, 되게 8만 원 언저리 근처에선 절반은 카팅을 하세요. 네, 그래 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셰일가스 쪽으로 이동한다든가 아니면 한전기술 조금 더 아래쪽에서 예를 들면 7만 5천 원 선 상간에서 다시 재매수를 한다든가 네, 그런 식으로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럴까요? 자, 현대 하이스코, 네, 하이스코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네, 하이스코입니다. 오늘 하이스코가 상당히 시장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이에요. 네, 2.6% 상승을 했는데, 매수하신 분이 이제 55,500원이네요. 지금 사신 가격대 근처인데 10% 비중입니다. 매도 시기를 여쭤보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지금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시세를 좀 내고 있는 거는요, 그거라고 봅니다. 강관주들이 시세를 좀 내고 있죠. 아무래도 러시아 건의 복합 가스관 개발, 네, 그 건이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LNG 건과 관련이 된 그 재료를 가진 그런 종목들은 시세가 좀 가파르게 요즘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LNG 쪽도 그렇고 화력발전소 쪽도 그렇고 전부 그 같은 맥락이거든요. 사실 하이스코는 잘 아시다시피 내연 강판 중에서 자동차 쪽 비중이 70% 정도는 됩니다. 강관 비중은 좀 적죠. 근데 요즘 자동차주들이 좀 처지죠. 그 영향을 받는다면 하이스코가 좀 내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실적이 꾸준히 향상되고 또 강관 쪽의 모멘텀도 오늘 또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여러 다른 요건들을 감안한다면 조금은 더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자, 차트 한번 통해서 보시면은요. 지금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봐야 되겠죠. 요런 정도의 흐름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작년에 8월 달 고점 있죠. 대개 한 53,000원대. 네, 요런 정도 라인대까지는 도전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 정도 선을 단기적인 한번 매도가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게시판 종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 분위기를 보니까요, 마릴님, 맨스님, 청개꽃별님, 베리짱님까지 오랜만에 모습을 보이신 시청자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종목들 많이 올라왔네요. 이번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그럴까요? 지금 크루셜텍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크루셜텍이 올라와 있는데 11,500원에 25% 비중입니다. 다기 매도가라고 그러셨는데 단기 매도가겠죠? 예, 향후 전망하고 그렇게 여쭤보셨네요.
이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죠. 크루셜 엠스하고 같이 이제 시세를 올렸던 종목인데요. 자, 근데 좀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에서 조금 이제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좀 약점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 있는 건의 플러스 요인이 애플 건에 대한 플러스 요인을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세를 올렸었는데 그 건에 대한 재료는 좀 주가에 이미 좀 선 반영이 된 측면들이 좀 많습니다. 자, 차트 한번 통해 보시면은요. 자, 차트가 상당히 둔해지고 있죠. 첫 번째 상승 기간보다는 지금 현재 기간에는 상당히 둔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한번 거래 보시면 올라올 때 거래는 상당히 좋았죠. 근데 2차적인 상승이 나올 때 거래는 지금 현재 좀 감소돼 있어요. 에너지가 많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전 보고요. 자, 저는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번 차익 실현을 좀 하셔도 좋을 걸로 봅니다.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에너지가 좀 약화되면서 눌림목 조정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고 예를 들면 다시 한번 10,000원대 부근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 가격선에서 제 매수를 감안해서 단기적인 매도는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예, 아직 식전입니다. 네, 그럼 얼른 종목 상담 해드려야겠네요. 자, 전문가부터 선택해볼까요? 정임원 전문가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주세요. 슈프리마요. 매수가와 비중은요? 18,300원을 잡았는데요. 네. 70%인데요. 70%요? 예, 잡고 나서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거의 본능 가까이 왔는데 네. 어떻게 여기서 잘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가게 되면은 목표가 좀 부탁드리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비중도 많으셔서 고민이 크셨겠어요. 네네, 좀 많이 좀 그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절한 목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희만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희만입니다. 네, 슈프리마 진단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매수가는 18,300원, 비중 70%에 달했는데요. 적절한 매도 시점,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예, 일단 비중이 많기 때문에 좀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비중이 좀 많다라는 점이 좀 다소 문제고요. 일단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성장성 측면에서 분명히 접근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그 실적이라든지 수익성 회복으로 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뭐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956개 거래처를 좀 확보하고 있고 매출도 대부분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다음 뭐 현재 좀 악재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가 좀 어느 정도 좀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 못지않게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올해 EPS 성장률이 한 100%가 넘어갑니다. 지난해 한 400원 정도의 EPS가 올해 한 1,200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100% 성장한다라고 보신다라면 현재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는 아주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밸류에이션상의 부담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현재 EPS가 올해 예상 EPS가 1,200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 20배 정도 수준인 한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좀 2만 원 이상에서는 좀 비중 축소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로 보신다라면 2만 원이라는 선은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2만 원이라는 선은 어느 정도 지난해 그러니까 2010년도에 고점에 형성이 됐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고점이 형성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해서는 적어도 저항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은 추세선상에서 저항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저항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지만 지금 추세선은 계속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더 홀딩 쪽으로 다만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비중 관리 차원에서 비중 축소 의견이고 종목 자체는 좀 더 보유하셔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16,000원을 하회하게 된다라면 손절을 분명히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목표가는 EPS가 1,200원 정도니까 한 20배 정도 수준이 한 22,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2만 원권 이상씩 이 비중을 좀 줄여보자. 목표가는 22,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아자아자 게시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재현 전문가님. 네. 자, 아시아나항공을 6개월째 이제 물려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아시아나항공 한번 보겠습니다. 6,900원이죠. 6,900원의 10% 비중인데, 6개월째 안 오르고 있어서 답답하시다고 그렇게 의뢰를 주셨네요. 자, 지금
오르긴 했네요. 네, 6,900원에서 지금 7,390원이니까 차익은 사실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과거에 내려갈 땐 잘 참으셨고 또 이제 본전 가격 올라왔다가 위쪽으로 치고 올라갈 때 또 카팅을 못하고 그냥 놔두시다 보니까 또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유가 측면에서나 환율 측면에서 그렇게 1, 2개월 전하고 불리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아시아나항공 자체가요, 전반적으로 다른 지수 관련주가 올라갈 때 조금 밑으로 내려오고, 다른 지수 관련주가 내려올 때 좀 올라오는 그런 좀 방어주 섹터적인 베타 개수적인 측면에서 1, 2하인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딱 부러지게 어떤 악재가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현재 상황이라면 그런 아시아나의 속성이 지금 현재 반영돼서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한간에는 이제 내려오니까 뭐 적절하게 이제 핑계거리가 나오고 있죠. 뭐 화물 부분이 좀 부진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대개 주가가 하락해서 끄트머리에는 이런 악재가 노출이 됩니다. 악재가 노출되면 이제 반전하는 그런 속성을 보이는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좀 흘러내려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대개 이런 흐름을 보이다 다시 돌리죠. 다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환율 안정적이고 유가가 지금 크게 치고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와 1개월 전과 비교할 때 지금 현재 주가가 내려갈 그럴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이 정도는 좀 버텨주시는 매매를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게시판 종목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럴까요? 지금 삼성물산이죠? 네, 삼성물산을 좀 전에 문의를 주신 분이 계시네요. 64,300원에 15% 비중입니다. 네, 64,300원. 자, 이분은 지금 현재 수익이 좀 나셨어요. 한 5% 정도. 아주 밑바닥에서 잘 잡으셨네요. 밑에서 잘 잡으셨어요. 십자 패턴 나올 때 아마 매수 잘 되신 것 같은데요. 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삼성물산을 현재 상황이라면 조금은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오바마 테마주로서의 모멘텀도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이 삼성물산도 아까 마찬가지로 현대건설과 같이 이제 복합 화력발전소, LNG 복합 화력발전소에 강점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고, 자원개발 쪽에 강점이 있죠. 네, 자원개발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오바마 정부가 요번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원개발이나 이 셰일가스나 이쪽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책적인 모멘텀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자,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물론 이제 대개 단기로 보시면 69,000원 선에서 이제 물량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 가격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조금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요 가격선 가더라도 팔지는 말고 되게 금년 연말까지 좀 물량을 끌고 나가는 게 오바마 건의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마지막 전화가 되겠네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원준 전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ICD요. 네,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세요. 네, 14,300원이고요. 네. 10%예요. 이번에는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이에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이거 한 달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갈 듯 하면서 이렇게 못 가서 이게 못 갈 자리인지 갈 자리인지가 궁금해요. 네,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목표가가 있으세요? 저는 이거 한 16,500원이나 17,000원 그 사이에서 팔으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도무지 거기는 안 가네요. 그만큼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원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ICD입니다. 14,300원에 10% 담으셨는데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시청자님께서는 말씀하셨네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3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세는 가능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가권에서 계속적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아몰레드에 관한 계속적인 투자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자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종목의 펀더멘탈 자체는 상당히 좀 높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르긴 했으나 이 오름의 폭 자체가 크지 않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평가에 눌리고 나서 재차 이제 상승을 부과할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시장에 대한 흐름이 일단 주요한 자리지, 뭐 종목에 대한 흐름은 그렇게 크게 주요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ICT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은 오히려 강하게 상승세를 좀 구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시장 자체가 만약에 이 상태가 좀 흔들리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또 ICT 역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지금 현재 시점만 놓고 본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62평이 하락각도인 자리에서 62평을 넘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담을 좀 느낄 수 있는 자리고,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 자체가 빠르지 못하고 이렇게 좀 둔해 보이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내일 정도 되면 52평이 상방으로 이제 돌아눕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상승세를 내일 정도에서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15,000원대가 이탈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틴다라면 17,000원대 이상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15,000원대가 만약에 이탈된다라면 단기적으로는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CD 최원준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이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환 전문가님, 남은 시간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아까보다는 조금은 이제 약하게 마이너스 0.13% 정도 지수가 좀 빼고 있는데, 글쎄요, 아직은 뭐 내일 모레에 미국 FOMC권의 재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다지 그렇게 쉽게 하락하는 그런 흐름은 아닐 겁니다. 아직은 밑으로는 조금 닫아두시고요. 되게 위쪽으로는 1950선까지는 아직 열어두셔도 그렇게 부담은 없으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는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는 1927포인트 기록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29%의 상승으로 512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들 전략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